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만여 개 사찰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미얀마 불교 유물전이 개최됩니다. 사상 처음입니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얀마 바간 유적지의 벽화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데에 우리의 기술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00년 이상 된 간다라 양식의 불교 문서가 미국 국회 도서관에서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에는 부처님의 출생 등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번 주 BBS가 만난 사람은 국내 최고의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BBS 뉴스입니다. 한일 갈등과 북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커진 국가적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 만여 개 사찰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과 번영을 위한 100일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조계사에서는 제가 종무원과 신도 가족들이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 동참하며 종단 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첫 소식 박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북한의 군사도발 재개 등으로 대한민국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운데 불교계가 국론 통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 100일 축원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은 불교계 지도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적 갈등을 풀 수 있는 지혜를 구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100일 기도로 화답했고 초하루인 어제 전국적으로 기도 입제가 이뤄졌습니다. 또 전국 만여 개 사찰에서 종파를 초월해서 8월 1일부터 100일 동안 나라와 그리고 대통령님을 위한 그 기도를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에서 열린 기도 입제에서는 조계사 주지 지연 스님이 화쟁으로 화합하고 민족 공동체 정신을 회복하겠다는 내용의 축원 기도문을 낭독했습니다. 이제 모두를 소멸하는 지혜와 용기를 정장해 나가고 불신과 대립의 벽을 민족과 시대의 회양 앞에 부질없음을 깨우쳐 알아 화합과 상생,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정진 또 정진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계사 종무원과 신도 가족들은 한국 불교의 미래를 열기 위해 종단이 추진하는 100만 원력 결집 불사에도 힘을 보탰습니다. 조계사 사무처 직원들은 5,184구자 1,555만 2천 원을, 포교본부는 3,500구자 1,050만 원, 사회본부는 2,068구자 620만 4천 원을 후원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은 차곡차곡 모은 용돈이 담긴 바루저금통을 직접 전달해 보시행을 실천하며 정성을 더했습니다. 아이스크림이랑 먹을 거 안 사고 돈을 모았어요. 인도의 절을 만들어서 좋은 일 했으면 좋겠어요. 어머님도 다른 데 보시하고 계시고 그래서 절에 쓰이는 거라면 뭐든 동참했으면 좋겠다고 평소에 얘기하셔가지고 이 돈이 그 병원 같은 그런 곳을 지어가지고 아픈 사람이나 그 힘든 사람을 도와주면 좋겠어요. 100만 원력 결집에 너도 나도 작은 정성을 보태면서 인도 부다가야 한국 사찰 건립을 비롯한 불교계 수건 사업 해결에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이 경제적 외교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호국 불교의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불교계가 국민 화합과 사회 통합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김포 한강 하구 가운데 용화사와 일산대교 남단 사이 4.1km 구간의 철책이 제거될 계획이라고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당초 김포 한강 하구의 철책 제거 구간은 일산대교 남단에서 고촌읍 전호리 구간이었지만 기존 구간보다 더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김포시 운양동 용화사와 일산대교 남단 사이 구간이 포함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는 김포 용화사와 일산대교 남단 구간을 철책 제거 사업 구간에 포함시키고 내년부터 해당 구간에 첨단 경계 장비를 설치해 김포시가 수변공원 조성 등의 지역 복원과 철책 제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도 한강 수변공원 조성 등을 위해 올 하반기에 한강 둔치 활용 기본 용역과 실시 설계 용역을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태종의 대북 지원단체인 사단법인 나누며 하나되기는 경기도 강화 평화전망대 일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통일 탐방을 진행했습니다. 어린이와 가족 등 30여 명과 함께했고 참가자들은 평화전망대에서 북한 지역을 직접 살펴보고 분단의 아픔을 공부했습니다. 또한 북한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편지 작성과 역사박물관, 자연사 박물관 견학도 체험했습니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역사적인 미얀마 불교 유물전이 개최됩니다. 미얀마 박물관 소장 유물이 국내에 들어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어서 미얀마 불교 미술의 진수를 접할 더 없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BBS 김상진 기자입니다. 미얀마의 역사와 문화, 전통 불교 미술을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부산 박물관은 오는 11월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기간 아세안 10개국 가운데 대표적인 불교 국가인 미얀마의 엄선된 불교 미술품을 일반에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얀마의 불교 미술전에 공개될 유물은 미얀마 국립박물관 소장품 등 모두 116점. 미얀마 불교 유물이 국내에 전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일반인은 물론 전문가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얀마는 기존에 많이 알려지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불교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나라였는데 이번 전시를 계기로 해서 미얀마 불교 미술의 그런 아름다움을 한번 이렇게 감상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전시될 주요 유물은 미얀마 초기 불교 문화의 존재를 확인해주는 B 유적에서 출토된 동전과 전부를 비롯해 붓다의 탄생, 삭발하는 붓다, 고행하는 붓다, 도리천에서 내려오는 붓다 등 부처님의 팔상을 표현한 단독 조각상과 보살, 브라흐마, 낫 등 미얀마 불교의 다양성과 문화 혼성을 보여주는 유물도 같이 전시됩니다. 특히 부처님의 일생인 팔상 장면을 담은 단독 조각상은 우리나라 등 동북아시아 불교 미술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는 것이어서 벌써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나 전생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도상으로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기존에 예배상으로 모시던 주종과 협시보살하고는 조금 전혀 다양한 도상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개최되는 외교 행사 가운데 가장 최대 규모인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부산시에서는 이 밖에도 아세안 음식 축제와 아세안 전통 의복 체험, 아세안 위크 등 부산시의 우수한 기술과 산업을 알리고 아세안과 오랜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아세안 정상회의 기간 중 열릴 미얀마 불교 유물전은 국내에서 처음 개최되는 만큼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미얀마 불교 미술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김상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불교 국가 미얀마 바간 유적지에 한국의 사찰 벽화 보존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바간 지역 파야톤즈 사원을 거점으로 벽화 보존과 관리에 관한 기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찰 벽화 보존 기술이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한국의 사찰 벽화 보존 기술은 미얀마 바간 유적지 보존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불탑의 도시로 불리는 미얀마 바간은 지난달 한국의 서원과 함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사찰 벽화 보존과 관리 분야에 축적된 우리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셈입니다. 우리 어떤 벽화 보존의 어떤 기술이 사찰 벽화 보존의 그 기술이 바간 유적에 적용된다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재청은 바간 지역 파야톤즈 사원을 거점으로 벽화 문화재 보존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해 올 연말 완성할 계획입니다. 벽화에 대한 퇴색 현상을 가속화시키는 주된 요인인 습도와 기온 등에 관한 대응 매뉴얼이 마무리되면 바간 전역에 적용할 구상도 세웠습니다. 이 매뉴얼을 바탕으로 2021년, 25년까지 실질적인 복구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대표적으로 저희가 바간 지역에 있는 파야톤즈 사원 복구를 하는 걸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문화재청 국제협력과는 4년 전부터 바간 유적 보존과 복원에 필요한
유압식 고소 작업대 등의 장비를 지원해왔습니다. 또 3년 전 바간 지역에 발생했던 강진 피해 복구 지원에도 힘써왔습니다. 대한민국 문화재청이 보여준 문화재에 관한 국제협력과 공조는 문화외교 성과로 이어졌습니다. 그제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태국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쪼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과 만나 이런 성과들을 공유하면서 문화 교류가 확대되길 희망했습니다. 한국의 사찰 벽화 보존 기술과 세계적 불교 유적지의 만남은 양국 우호 관계 증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정영석입니다. 2000년 이상 된 간다라 양식의 불교 문서가 미국 국회 도서관에 공개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 고대 문서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출생과 미래에 올 부처님, 이전에 존재했던 13명의 부처님에 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류기환 기자입니다. 2000년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불교 경전이 미국 국회 도서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CNN은 미국 국회 도서관이 2000년 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초기 불교 고문서를 공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문서는 자작나무 껍질에 산스크리트어의 파생어인 간다리어로 필사된 불교 경전으로 파키스탄과 인접한 인도 북부 간다라 지역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제작 연대는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 후 1세기 사이 무렵으로 추정됩니다. 이번에 발견된 것처럼 그 아프가니스탄 일대에서 주로 많이 발견이 되거든요. 그리고 주로 자작나무 껍질을 이용해가지고 사본이 기록되다 보니까 뭐 국회도서관에서 제시된 내용 사진을 보니까 상당히 잘 보존되어 있어서 다른 사본들에 비해서는 문화재적 가치가 충분히 있지 않나. 미 국회도서관 측은 문헌은 두루마리 형태로 원본 텍스트의 80% 정도가 온전히 남아있다며 그동안 발견된 간다라 고문서에 비해 보존 상태가 좋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공개된 고문서가 불교 문학이 형성되던 시기에 초기 불교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서는 부처님 전생단과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 부처님에 관한 간단한 전기, 미래불인 미륵 부처님의 예언으로 나누어져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구경이라든가 단맛바다라든가 이런 단편적인 경전들의 단편인들이 많이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불전문학과 관련된 사본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이렇게 오래된 문헌으로서는 드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 국회도서관은 2003년 민간 수집가에게 불교 경전을 사들인 뒤 세심한 보존 처리 작업을 거쳐 복원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부스러지기 직전의 상태였지만 분리와 조립 과정에 정밀 촬영 등 우수한 보존 처리 기술이 활용되면서 다시 문화재로서 온전한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전 세계의 명품 차들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차문화축제 한마당이 펼쳐집니다. 명원문화재단은 오는 8일부터 11일까지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019 명원 세계 차 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녹차를 비롯해 해외의 주요 명차들을 맛볼 수 있고 우리 차그릇에 시대 정신을 담은 한국현대도예전 보드미 전시회와 해외 전문가의 차그릇 수리 체험전, 궁중생활다래와 아이스 블렌딩 티를 소개하는 자리 등도 마련됩니다. 또 제1회 대한민국 차 인성교육대회에서는 국내외 인성 전문가들이 차를 통한 인성교육의 사례를 소개하고 우리 차 대중화를 위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모은 제2회 대한민국 차 패키지 디자인 대회 수상작도 만날 수 있습니다. 명원 세계차 박람회에서는 하루 2차례 전통 다래 체험관이 운영되며 차나무를 증정하는 깜짝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울릉도 최대 문화행사인 진각종 회당문화축제가 지역의 전통유산을 발굴하고 계승하는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사흘 일정으로 펼쳐진 회당문화축제는 울릉도 개척기의 정황을 노래한 울도 선경가를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울릉도 현지에서 홍진호 기자가 전합니다. 진각종 회당문화축제의 메인 행사 독도아리랑 콘서트가 우리 시대의 소리꾼 장사에게 노래를 끝으로 막을 내립니다. 여행, 꽃구경, 님은 먼 고개 등 친숙한 레파토리가 동해 밤바다의 바람소리와 어우러져 주민과 관광객들의 심금을 울립니다. 회당문화축제와의 인연으로 7월만 되면 울릉도가 그립다는 장사익 씨는 울릉도 명예 주민이기도 합니다.
마치 울릉도를 제가 부모님 찾듯이 여름이 되면은 늘 7월 말쯤 되면은 몸이 막 싱숭생숭합니다. 또 지금 한 너댓 번 바로 이 해당 축제 때문에. 독도아리랑 콘서트에서는 봉은 국악 합주단이 선보인 울도 성경가가 지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06년 울릉도 개척기의 정황을 표현한 가사는 혼란한 세상을 떠나 찾은 울릉도가 신선히 사는 곳 같다고 노래합니다. 회당문화축제는 지난 2016년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울릉도 아리랑을 발굴해 시연한 데 이어 올해 울도 성경가를 선보이며 지역문화 발굴 계승의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울릉도의 고유 문화를 보듬어 개성하고 일구는 활동도 하고자 합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오던 울릉도 아리랑을 발굴하고 새롭게 해석해서 2016년 시연한 데 이어 올해는 울도 성경가를 선보이는 노력이 그중 하나입니다. 독도아리랑 콘서트는 회당문화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스토리 영상과 독도는 우리 땅 공연으로 한층 신나고 즐거웠습니다. 몇 달간 축제를 준비한 봉사단과 이들과 같은 세대인 군 장병들이 무대와 객석의 구분을 없애며 섬 전체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아티스틱 컴퍼니 뮤지컬 갈라는 흥겨운 춤과 노래, 때로는 묵직한 감동을 선사했고 장사일가 친구들은 타악 공연과 아카펠라 등으로 울릉도의 밤을 깨웠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울릉도에서 열린 회당문화축제는 이제 지역의 대표적인 여름 축제로 성장하며 진호국가 불사 정신을 춤과 노래로 되새기게 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금동 약사불 입상을 비롯해 다수의 문화재와 유물을 소장하고 있는 국내 최고의 박물관이 바로 국립중앙박물관입니다. 최근엔 대고려전을 비롯해 성보를 주제로 한 기획전, 하반기에는 대가야전까지 올해도 굵직한 기획전이 이어지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전시와 함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스마트한 박물관 조성을 위해 다양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 전해드리는 BBS가 만난 사람, 이번 주에는 국립중앙박물관 백이동 관장을 권은희 경제산업부장이 만났습니다. 네, 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은 매년 다양한 그 기획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올해 주목할 만한 기획전이나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이제 지나간 거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작년 연말에 시작했던 고려전이 금년 3월에 끝났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우리가 강원도 영월 창녕사에서 나온 500나한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다 아마 불교 쪽에 그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보시고, 특히 이제 창녕사 500나한전 같은 경우는 뭐 지난 봄에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움직인 그런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의 입장에서는 뭐 모든 전시 프로그램, 기획전이 다 의미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전시나 기획전이 있을까요? 그건 당연히 고려전이죠. 고려전이요? 네.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 조선시대는 우리한테 가깝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고, 이게 삼국시대나 신라시대는 이게 발굴해서 새로운 유물이 계속 나오니까 굉장히 그걸 우리가 잘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되는데 반해서 고려시대는 이게 우리가 많은 고려 유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인지 못하는 시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선택해서 고려전을 했는데, 요거는 아마 우리 국립박물관이 우리 유산 가지고 한 전시 중에서는 지난 70년대에 있었던 그 5,000년 전, 우리 한국미술 5,000년 전을 제하고는 가장 그 심혈을 기울인 그런 전시고 가장 성공했던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이 되면서 그
박물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더 많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야간 개장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가요? 달라진 점이 있나요? 조금 는 것 같아도 아직까지는 그 효과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이제 그게 우리 박물관이 이제 용산 이 서울 시내이긴 해도 교통이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마 도심에서 근접성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많이 증가하지 않을까 싶고, 아마 앞으로 그 저녁에 우리 박물관에 와서 보시는 분들은 아마 특별한 그 혜택을 입으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장소입니다. 네. 그 원장님께서는 취임 당시 관람객이 편안한 마음으로 문화유산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박물관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뭐 특별하게 추진한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 있어 가지고 사실 이제 지식의 임무 자체는 이미 그 IT 기술 가지고 굉장히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물관에 가서 찾는 지식보다도 이게 옛날 물건이 있는 고귀한 장소에서 나를 성찰하는 그런 시간, 또는 내가 정신적으로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박물관에서 더 사회가 더 필요한 그런 기능 아닌가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박물관 아주 의미 있는 유산이 있는 최고의 공간에서 사람들이 하나의 시간을 보냄으로써 재충전하고 또 쉬고 또 자기가 고귀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 박물관의 하나의 사회적 미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박물관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좀 약간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관 우리 박물관이 이제 과거에는 여러 가지 지식의 차이에 의해서 이게 울타리가 있을 때면 뭐 지난 20세기 후반부터는 박물관의 울타리를 어떻게 없애냐 뭐 이런 것들이 그 큰 박물관계에서도 이슈였고, 그렇게 하고 이제 사회와 어떻게 호흡해 나갔냐 뭐 이런 일들이 박물관 뒤에 내에서도 지난 한 30년 동안 굉장히 중요한 어떤 담론의 주제였습니다. 과거에는 전시 공간이 위주였는데 이제는 휴식 공간이 점차 늘어가는 그런 추세고, 지금 아마 루브르도 가서 보시면은 옛날에는 없던 의자들이 전시장에 놓여져 있을 겁니다. 아주 부잣집의 빌로드로 쫙 황금 장식을 한 의자가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변화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박물관도 지금 이제 그 앉을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 유물을 보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들을 계속 늘려가고 있고, 특히 우리 국립박물관의 장점은 그 정원입니다. 아마 세계 유수의 박물관에서 그렇게 이쁜 정원을 가진 박물관은 정말 귀합니다. 보통 박물관을 문화, 역사, 인식의 그런 장소로 생각하는데 경제적인 측면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박물관의 경제적 가치 어떨까요? 이 박물관은 이제 직접 이렇게 돈을 벌지는 않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뭘 욕구를 가지게 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결국 소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업이라든지 교육 분야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소비를 촉발하는 그런 역할을 박물관이 하고 있고, 사실 아까 생각으로 이게 루브르나 이게 그 뉴욕 메츠가 뉴욕시나 파리시에 가져다주는 경제적 효과를 생각해 보시면 박물관이 현대 아주 문명화된 도시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 금방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장님께서는 취임 이후에 성보를 주제로 한 전시를 계속해서 지금 이어가고 있거든요. 불교계와 국립중앙박물관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예, 그건 뭐 당연히 그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우리 조계종이나 또 다른 기타 종중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가지고 지난번 고려전 때도 해인사에서 그 귀한 희랑대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올 수 있었고, 대장경도 가져올 수 있었고, 또 그 스님들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윤식까지 해주시고 뭐 그런 과정에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전통들이 잘 이어가가지고 자관 우리 유산을 잘 보여주는 그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고, 또 이게 그런 유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앓고 있는 그런 사회적 병리 현상 이런 것들이 좀 줄어드는 기회가
우리 전시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앞으로 국민들의 역사, 문화의식 혁명을 위해서 많은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의는 아시아권 불교문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아세안 간 특별 정상회의 개막에 맞춰 미얀마 현지의 국가지정 불교문화재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전시되는 미얀마 불교 유물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한국의 서원과 함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미얀마 최대 불교 유적지 바간에 우리의 사찰 벽화 보존 처리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며칠 전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미얀마 국제협력부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기도 했는데 한 미얀마 간 양국의 우호 협력 사업이 불교를 고리로 한층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네, 이상으로 8월 2일 금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